성영모 이사님, 경기도 이사회 나오시겠습니다. 아주 연설을 잘하시는 우리 성영모 이사님 나오셔서 윤석열 대통령이 듣고 있거든요. 요 50m 앞이거든요. 고함 지르면 바로 들립니다. 한번 크게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성영모 원장입니다. 저는 지방에서 산부인과 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의원이 아니고 2차 병원급이긴 한데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앞에 나온 것도 제가 의사들 앞에서 한 1000여 명 모였을 때 나가서 한번 연설을 한번 장황하게 한 적이 한 번 있었고요. 그때도 꼭 필요한 문제였긴 했는데, 그리고 이번에 처음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동욱 원장님, 회장님하고의 인연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몰랐어요. 저분이 누군지. 근데 저희 병원에 갑자기 이 좌파 정권에서 만들어낸 특사경이라는 어떤 제도를 갖다가 의사들 병원들의 이제 사무장 병원을 감시하고 잡으려고 만들어 놓은 병원 제도가 특사경 제도거든요. 특수사법 경찰 제도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경찰도 아니 경찰들이 이 검찰처럼 이렇게 집행을 갖다가 하는 개인적으로 와서 그냥 병원 가갖고 딱 집어내갖고 그런 병원들 갖다가 물색해갖고 이제 신고해서 이제 이게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제도인데, 이게 악용된 케이스가 제가 처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이 병원급을 하게 되면 야간에 간호사가 정규 간호사가 2명이 꼭 당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저희 병원에 갑자기 몇 명이 우르르 그만두는 바람에 야간 당직을 한 명이 정규 간호사가 하고 한 명이 이제 보조 간호사들이 좀 했는데, 이걸 보건소에서 바로 특사경에다가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 병원에서 구인을 하려고 몇 개월 전부터 계속 구직란에다가 올려갖고 보충을 하려고 했었는데, 세상에 둘러보면 간호사가 그렇게 많은데 왜 우리 병원에 오는 간호사가 없는 거냐고. 이게 개인 병원으로 오는 간호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옆에 우리 저희 병원 앞에 빈센트 병원이 있는데 대학병원에는 간호사들이 줄 서갖고 대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 병원에는 왜 간호사가 급여를 많이 준다고 해도 왜 오질 않느냐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해놓고 사실은 보면은 이제 간호사들이 개인 병원이나 전문 병원으로 많이 빠지게끔 이렇게 정책을 쓰면 되거든요. 나라에서 보조를 해준다든가 공단에서 보조를 해주거나 이렇게 해주면은 이 간호사들이 굳이 힘든 대학병원에 가지 않고 개인 병원, 진짜로 필요로 하는 개인 병원에 갈 수가 있는데, 이것다가 안 하고 그냥 니네 병원이 알아서, 힘없는 니네 병원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서 또 감시는 감시대로 해서 잡아다가 하고, 그때 잘못해서 이게 문제가 됐을 때는 제가 병원을 갔다가 못하게 되고 면허증도 박탈당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그때 구세주처럼 나타나신 분이 바로 이동욱 회장님입니다. 그래서 이동욱 회장님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고요. 당장에 찾아가서 담당 보건소에 가서 과장을 갖다가 만나서 뭐라고 하고 소장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질질질 끌리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 다음에 간호사를 다 구인해서 그 다음에 몇 번 가서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이게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몰랐던 이동욱 회장님을 알게 된 게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을 때 제가 뭘로 보답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시니까 경기도의사에 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병원을 갔다가 그때 맡아갖고 되게 힘들었던 시기였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힘이 되고자 해서 지금 함께 옆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살면서 이 사람만큼 이렇게 심지가 굳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리고 뭔가 하나 하면은 이게 오로지 한 길만 가는 약간 사오정 비슷한 분이라서 하긴 하는데, 이분이 하는 길이 대부분 다 몰아요. 예전에 있던 CT 환수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의료계 현안들, 공단 문제, 또 지금의 이제 특사경 문제, 그리고 또 의사 면허법 문제, 그리고 지금의 의대 정원 문제, 이런 문제들을 되게 현안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의사협회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이런 개개인 거에 힘을 기울여야 되는데 힘을 하나도 안 기르고 있는데 유일하게 외쳐대고 있는 분이 이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협에서는 지난 그 최대집 그 정권 때, 최대집 회장 때 완전히 제외가 됐잖아요. 경기도 의회 하면은 서울시 의사회보다도 더 많은 숫자의 어떤 인구가 모여 있고 의사도 그만큼 육박해요. 거의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회장님 왔다가 아예 개무시해 버리면서 그 협회에서 회의도 못하게 만들어낸 그런 나쁜 놈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회장님은 그런데 꿋꿋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고 계세요. 그래서 엄청 존경하시는 분이 바로 이동욱 회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분들을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열심히 했고요. 또 작년에는 제가 경기도 의사에서 주관하는 의료봉사단을 이끌고 몽골로 날아갔어요. 가갖고 3일 동안 무려 3,000명 되는 인원의 진료 갔다가 하고 그 전신마취하는 수술도 한 70건 정도 하고 이렇게 날아왔어요. 그러면서 그 몽골이 우리나라의 한 80년대 초반 같은데 그 나라에다가 그 자치대 왔다가 회장님 도움으로 모았던 한 9억 원 되는 어떤 물품을 다 전달하고 소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같이 갈 건데 방금 전에 몽골 대사관 가서 그 나머지 그 헌금 전달하고 또 많은 박수를 받고 오셨습니다. 한번 크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산부인과 의사인데 제가 산부인과 들어가려고 전문의를 따려고 제가 경쟁률 3대1을 뚫고 들어갔어요. 한양대학교를 제가 이제 나오고 거기서 이제 졸업하고 인턴하고 이제 리전트 들어가는 과정에서 전문의 과정에서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산부인과가 되게 인기과였는데 그게 필수의료라는 거죠.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 4개과였는데 그때 소아과는 너무 힘들고 그래갖고 약간 지원이 많지 않았지만 나머지 과들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제가 전문의 들어갈 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보면은 아무도 안 가요. 제가 산부인과 전문의 딸 때만 해도 우리 같이 졸업했던 동기들이 전국에 27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80명밖에 되지도 않아요. 270명 중에 여자 의사들이 한 10%가 될까 말까요? 부족했는데 지금은 80명 중에 여자 의사들이 95%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남자 의사들이 수술도 하고 결정이 빨라갖고 위험한 수술도 많이 하고 다급해진 환자들 갖다가 잘 대응을 하는데 여자 의사들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되게 무서워해요. 여자 선생님들이. 물론 잘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자 의사들의 장점은 외래에서 여자들 진료를 하는 건 되게 장점이 많아요. 조그만 수술. 하지만 큰 수술 있잖아요. 생명에 걸리는 수술은 되게 겁내해서 잘 안 하는 걸 경향이거든요. 그거 좀 필수의료가 붕괴된 거죠. 이제 앞으로 보세요. 산부인과에서도 아기를 수술할 수 있는 의사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자궁 수술하는 의사들도 많지 않을 거죠. 제 과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분만을 하다가 분만을 접은 게 5년 전에 분만을 접었어요. 그 이유가 산모도 별로 없었을 뿐더러 이 레지던트 전문의를 따고 온 이 꼬마 의사들, 병원에 새로 들어오는 의사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 의사들이 분만을 못 받는 거예요. 전문의까지 마쳤는데, 4년을 마쳤는데. 그리고 제한적인 수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 병원에서 가르쳐야 써먹을 거 아니에요. 가르치느라고 한 3-4달 하고 한 20명 정도 분만을 가르치고 한 20번 정도 같이 들어가서 수술하는 거 가르쳐주고 이래서 이제 조금씩 할만 하면은 딴 데 가는 거예요. 다른 병원 가고. 미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조 증상이라는 거예요. 필수 의료의 붕괴 정도. 이가 큰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고양이하고 개 있잖아요. 개 애완견들. 꼭 동물병원 가고 새끼 빼는데 얼마나 들어요? 최소 150만 원 들입니다. 근데 사람 병원 가갖고 전문의가 진료를 하는데 병원에 내고 나가는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15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야? 개, 돼지, 고양이보다 못한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분만 환경이 이렇게 나쁜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갖고는 그 분만 환경을 좋게 해준다고 해서 분만 수가를 갖다가 4배 올렸니 어쩐지 그러면서 크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와닿지는 않아요. 이미 벌써 분만병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보세요. 앞으로 10년 되면 이 추세로 가게 되면은
분만할 수 있는 의사가 나타나진 않아요. 한국에서. 그러면은 지금 40대, 50대가 주술을 해서 분만을 받고 있는데 이런 의사들이 지금 다 은퇴를 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조산사들이 받아야 돼요. 아니면 외국에서 산부인과 의사를 수입해다가 우리나라 애기들을 다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필수 의료의 붕괴가 되는 가장 큰 신호예요. 내과도 마찬가지예요. 내과에서도 내시경하거나 초음파 보는 의사들이 많이 없어져요. 내과 의사들, 산부인과 의사들이 전문의를 땄다 하더라도 다 피부과하고 성형외과 하려고 가고 이런 걸 가지 절대로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수 의료의 붕괴가 이런 데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몽골에 봉사활동을 갔다 오면서 몽골에다가 유실금 수술 가르쳐주고 오고 자궁을 갖다가 수술 안 하고 치료해주고 자궁을 보존해주는 치료를 갖다가 하고 왔어요. 근데 그 친구들을, 그 몽골 의사들은 몰라요. 그거 갖다 알려주기 전까지는. 근데 앞으로 이런 의사가, 저 같은 한국에서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또 하나의 난관이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예전에 저희 때 의사의 실수든 아니면은 어떤 사고가 발생해갖고 애기한테 그 불가항력적인 어떤 그런 사고가 터져요. 산부인과에서는. 제가 전문의 딸 때만 해도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앞으로 네가 평생 밖에 나가서 아기를 받을 때 네 손에 3명 이상은 죽어나갈 거다. 그때 힘들어하지 말고 버텨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셨거든요. 근데 지금 분만 사고가 나잖아요. 저희 때만 해도 한 3천만 원, 5천만 원에서 해결됐던 합의금이 지금은 10억, 15억을 돌파된 거예요. 지금 현재 산부인과 분만 체계를 따진다면요, 5천명에서 8천명을 분만을 갖다 해야 그 돈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보세요. 산부인과 의사 한 명하고 어떻게 5천명, 8천명을 분만해요? 죽을 때까지. 못해요. 결과적으로 무슨 문제다? 이게 제도적인 문제다라는 거죠. 산부인과의 어떤 가장 큰 문제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만 해도요, 일본에도 산부인과 의사가 없어요. 없는데 일본에는 잘 돼 있는 게 이런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터졌을 때 다 전액 국가배상이에요. 전액 100% 국가배상. 의사가 잘못한 게 없었다 했을 때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의사가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판사가 어떻게 판결하는지 아세요? 네가 아무런 잘못이 없어 넌 최소한 30%를 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30%를 내잖아요? 그럼 이게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빨간 줄이 올라가는 거지.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어떤 그 짓거리를 갖다가 이 정치권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진짜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산부인과적인 어떤 이렇게 얘기했다 했지만 그랬던 것이 지금 보세요. 이제 앞으로 산부인과가 이제 아무리 분만한 게 좋아지고 있다 해도 누가 지원하겠어요? 또 가르쳐 줄 만한 사람이 또 없어요. 이제는 후배들한테 전수해주는 기술을.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엊그제 이제 이재명 대표와 계속 얘기하셨는데 이재명 대표님께서 부산대병원을 마다하고 응급실을 마다하고 서울대병원 가셨는데 타고 온 게 헬기잖아요. 그 헬기가 어디 소속 헬기예요? 119 헬기, 119 헬기. 119가 뭘로 운영돼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왜 이재명은 왜 국민의 세금을 갖다 뻥뻥 갖다 쓰면서 왜 일반인이 쓰는 걸 갖다 못하게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내가 낸 세금으로 걔가 타고 온 거예요. 정말 재수없게. 그래 보세요. 부산대학교의 의사들이, 부산대병원 의사들이 벌 떨어지는 의사입니까? 절대로 그 부산 지역에서는 내노라는 의사들이 모이는 데가 부산대 의사들이에요. 근데 전국에 있는 의사가 부족하다고 의사 숫자를 막 밀려놓고 보세요. 그러면은 그 낙수 효과로 부산대 간다 이렇게 하면은 그 낙수 효과로 가는 의사들의 수준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부 잘하고 능력 있는 의사들이 밀어가겠어요? 지방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제도상의 문제라는 거지 잘 배분을 하면 돼요. 배분을 하고 있는 그 제한에서 있는 그 인프라를 갖다가 잘 활용하고 분배를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하고 나서 괜히 이거 모든 걸 의사 책임으로 갖다가 돌리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게 잘못된 정책이라는 거죠. 맞죠? 그리고 첫 번째 또 얘기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열받네요. 진짜 왜?
왜 의사가 공부 잘하고 머리 좀 대한민국에서 공부 잘하고 이런 것들이 왜 의사가 돼야 됩니까? 의사는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의사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은 환자들을 잘 돌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공부 잘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 보면은 자기밖에 몰라요. 남에 대해서 이게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경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의사 되면 안 돼요. 의대는 머리 좋은 사람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기가 공부하고 익숙하고 환자를 위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의사 진료를 갖다가 잘할 수 있는 거지, 이게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1등부터 매년 수능을 봐갖고 1등부터 3,000명까지 딱 잘라갖고 몽땅 다 의대 가요. 말이 돼요 이게? 이게 지도된 나라입니까? 1등부터 3,000명까지는 나라의 경제를 갖다가 활성화해서 공대를 가야죠. 공대나 아니면 이공계나 정치하는 사람들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지도된 나라라고 하면은. 근데 의대를 왜 가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것들이. 정원을 늘리면은 부모만 좋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정원이 3,000명 2배 이상 늘어났을 때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의사값 똥값 돼요. 그때 자기 자식들이 똥값 돼서 돌아다니는 똥개처럼 더 돌아다니는 것 갖다 보고 싶은 거니까. 이 국민들 부모님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게 맞죠? 시원하십니까? 네. 제가 산부인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학생 때 실습을 돌을 때, 그리고 인턴 때 산부인과를 돌았는데, 그때 애기 울음소리 5분도 안 돼서 애기가 나오는 걸 보고 응애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걸 딱 들었을 때, 학생 때 딱 들었는데 한양대학교 병원 수술실에 이 천장이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보면은 뭐 딱 되면은 비둘기가 막 그 소리하면서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산부인과를 하고 평생 내가 아기를 받을 것이다 다짐을 하고 제가 산부인과 전문의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이 정책 때문에 제가 아기를 못 받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아기를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게 나라 정책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리고 분만값, 일반 필수 의료, 내외 산소가 할 수 있는 이 의료비를 갖다가 제대로 좀 올려주세요. 매번 임금은 15%다 10% 막 올려대면서 의료 수가는 1%도 채 안 올리고 80년대 초반에 분만 수가가 지금 똑같은 건데 이게 말이 되는 무슨 얘기입니까? 안 되죠. 직원들 급여 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나쁜 짓을 하게 돼요. 머리 좋은 머리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정식적으로 일하고 정식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의사들이 이런 의료 환경이 조성되길 갖다가 바랍니다. 자, 제가 할 말은 대충 끝났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제가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도 매년 그 1억에서 2억 이상을 갖다가 사회에 그 봉사를 하고 있고 지원도 하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 장학금 제도를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장학금을 갖다가 몇천만 원씩 주고 있어요. 저 같은 의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요. 이 데모 집회 끝까지 이게 관찰될 때까지 가야 됩니다. 파이팅! 또 하나 더 있어요. 의사면허 취소법.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 병원 간호사들한테 제가, 야 니네도 그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 쳐서 사람을 갖다가 잘못하게 만들었어. 너 그 만약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럼 너 너 간호사 면허증 취소된다 그러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간호사가. 근데 실제 그렇거든요, 지금. 아니, 간호사 자격증이나 의사 자격증이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이걸 다가 딴 거지 국가에서 준 건 아니잖아요. 나라에서 교육한 것도 아니잖아. 내 돈 내갖고 내가 가서 내가 딴 자격증인데 이걸 왜 국가가 네가 줬다 뺏었다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차라리 할 거면은 의사협회에서 제재해갖고 의사자격증 박탈하고 간호사협회에서 박탈하면 되는 거지. 또 우리가 살인범이나 아니면은 그 성폭행범이나 이런 사람들 갖다가 의사면허를 갖다가 구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나도 그런 놈들은
당연히 의사명분 박탈하고 감옥에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다 제외해놓고 왜 애매하게 일반 국민하고 똑같이 하는 그 일을 우리 갖다가 왜 잡습니까? 의사가 쪽수가 작다고 힘이 없다고 이렇게 막대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국회의원들 좀 보세요. 요전에 민주당에서 그 한 얘기인데요. 제가 기사뉴스 본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의 국회의원 자격하는 사람들 중에 최소한 한 번에도 범법자 된 사람이 33%가 넘는데요. 이런 개 같은 것이 없으니까 지네들은 범죄자들이 왜 우리를 갖다가 심판하러 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국회의원 숫자도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일본도 300명밖에 안 되는데 한국의 일본의 그 국민 수가 반도 안 되는 나라인데 무슨 300명이 넘어요. 거다가 더 늘리겠다고 지랄들 하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반으로 확 줄여갖고요. 이 나머지 150명 주는 이 그 돈 세금을 갖고 의료 한국에다가 해보세요. 여러분들 돈 한 푼도 안 내고 다 병원 다닐 수 있어요, 그러면.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호 하나 외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퓰리즘을 추구하는 의사 증액 정책 적극 반대한다! 필수 의료 반드시 살려내라! 네, 감사합니다. 성경모 이사님, 강남 여성병원 맞죠? 그죠? 이게 지금 유튜브 전 세계로 나간다니까, 저분이. 그래서 하여튼 뭐 수술 아주 잘하셔요. 수술의 달인이셔요. 저분은 끝까지 저를 도와주고 오늘 이 추운데도 나오셔가지고 지금